장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아침 방송을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정오 방송을 낮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저녁 방송을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루 총 105분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TBS. 지금부터 9월 4일 화요일 정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테리한 화요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몇백 년 만에 폭우로 인해 무척이나 더운 여름방학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대외 활동을 하면서 무더운 방학을 보냈습니다. 이번 연도에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정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요일 방송은 미스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미제 사건이나 신비한 이야기들을 학우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번 주 주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전 세계 미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영화로 각색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국 블랙달리아 사건입니다. 1947년 미국 LA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한 공원 변두리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시신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으며 내장까지 모두 적출당해 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이름은 왜 블랙달리아일까요? 평소 검정 옷을 즐겨 입었던 그녀를 본떠 기자가 기사를 내기 위해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사건의 황당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너무나도 끔찍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꾸로 매달린 채 폭행을 당했고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이미 피가 완전히 증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블랙달리아로 상영된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이유와 범인 모두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조디악 사건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이름은 그가 언론사에서 보낸 조롱편지 중 12궁을 뜻하는 모양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가 보낸 편지에는 총 4개의 암호가 적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3개의 암호는 해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1968년부터 1999년까지 5명을 살해하였으며 그 대상은 주로 16에서 29세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조디악에게 당한 걸로 의심되는 희생자도 4명 있었으나 조디악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확정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조디악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2007년 수사를 재개했으나 그의 신원은 40여 년이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희생자의 증언에 따라 만들어진 범인의 봉타주를 보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얼굴은 무언가로 뒤집었었지만 눈과 코, 입만 살짝 뚫어져 있었고 이상한 문양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사건은 일본 사마고현 사건입니다. 1968년 일본에서 일어난 조금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현금 절도 사건인데요. 갑자기 연기가 나자 직원들은 멀리 대피했고 그때 그 경찰은 현금 소송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그 경찰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폭탄이 든 차를 몰고 간 줄로만 알았다고 했죠. 더욱 황당한 점은 범인이 탄 오토바이를 입수했음에도 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지문을 검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그 경찰은 범인이 잡히지 않자 일부 지폐의 일련 번호를 공개했지만 전혀 시중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사건 알아볼게요. 네 번째 미제 사건은 한국 관덕적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관덕정 인근에서 여성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체의 모습은 아주 끔찍했다고 하는데요. 얼굴 전체는 심한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유두는 도려져 있었으며 음부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죠. 어느 날 경찰서로 자신이 범인이라는 전화가 오게 되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김 씨는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했고 태연하게 사건 재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 때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결국 불충분한 증거로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에만 그치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2012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1968년에서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의 내용은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범인의 특징은 여성의 음부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인데요. 음부에서 머리카락, 담배꽁초, 정액, 그리고 이상하게도 9개의 복숭아 조각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9차례나 칼로 도려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범인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와 달리 많은 증거물들을 남겼다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점은 왜 범인을 잡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증거물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수집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도, 장비도, 노하우도 부족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흡한 한국과학 수사의 실태를 보여주는 예이죠. 결국 이 사건은 1991년 10차 사건을 마지막으로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노래 듣고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전 세계 미제 사건 중 5개의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아나운서의 안현지, 기술의 신윤수였습니다.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TBS